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4일 기사 첫 번째 기사 1593년 명만력 21년 상이 영유에 있었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4일 기사 두 번째 기사 간원이 아르기를 남원은 호남과 영남 사이에 있고 물산이 풍부한 곳으로 불리며 한도의 중요한 곳으로 전주에 버금갑니다. 그사 윤 안성이 처음에 저기 금산으로 돌아올 때 처리를 잘못하여 마치 저기 거쳐간 듯이 관고가 탕진되었으므로 그 뒤에 모든 용도를 민간에서 책출하여 온 경내의 원망이 자자하며 게다가 또 임기가 차서 벼슬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할 것을 스스로 알고 범람한 짓을 많이 한다고 하니 파직시키고 강명하고 근간한 사람을 각별히 가려 보내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4일 기사 세 번째 기사 김수의 장기를 가지고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 사람의 처살은 극히 잘못되었다. 전번에 김우옹이 동국 통감을 보이고자 하더니 이번에는 김수가 또 이러는구나. 이 책의 끝부분에 우리 태조의 말이 있는 듯하고 또 숨겨야 할 말이 있으니 보여서는 안 된다는 뜻을 김수에게 효유하라.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4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제주 목사가 봉진한 금, 귤 등의 물건과 종묘의 천신, 단자를 가지고 상이 정원에 전교하기를 종묘에 천신할 물품은 어떻게 하여야 되겠는가 하니 정원이 회개하기를 신들이 천신, 단자를 보고 비통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감히 아래에서 함부로 품할 수 없으니 대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4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각고울의 마소가 적에게 다 노략당하여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고 게다가 수레를 끌고 양식을 운반하다 도로에서 쓰러져 죽은 것이 또한 많아서 농우가 필절되어 밭갈이를 할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사이 본고울과 함께 배정된 각 고울에 공급할 반찬이 없어 부득이 소를 잡는다고 합니다. 상부와 의금으로 하여금 일체 금지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4일 기사 여섯 번째 기사 도채찰사 유성룡이 두 왕자가 적중해서 명장에서 보내는 편지 두 통을 올려 보냈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5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상이 하교하기를 황혁의 간통에 풍중령 등이 북쪽의 적에게 들어갈 때 향도장 최우를 우리나라의 사신으로 삼아서 들어갔다고 하니 매우 놀랍다. 나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사신을 삼아서 불공대천의 적에게 강화를 빌게 한 중령 등의 전후 소위가 대단히 형편없는데도 우리나라의 제신 대관들은 이런 큰일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 역시 미안한 노릇이다. 게다가 적주는 땅을 나누고 인지를 교환하자는 말까지 하였으니 국가의 수치가 배가 되었다. 최우는 중령이 사신을 삼을 적에 어리상 죽음으로 한 거였어야 하는데 이미 그렇게 하지 못했고 돌아온 뒤에도 그 경위를 아뢰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치해야 할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영의정 최흥원 인성부원군 정철이 아뢰기를 성상의 분부를 듣고 보니 신들은 감격하여 눈물을 걷잡을 수 없습니다. 지극한 인정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참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께서 종사를 위하여 꼭 갚아야 할 원수이므로 이처럼 인정을 끊으셨으니 하늘이 내려다보고는 반드시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세를 보니 적들이 명장과 강화하려 한 것이 비록 성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군사를 늦추기 위해 잠시 순응해 보고자 하는 계획이라 하더라도 왕자가 사로잡힌 일로 우리나라가 조금도 동요하지 않을 것을 안다면 만에 하나 돌려보낼 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신들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이 일은 일체 명장이 하는 대로 맡기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하는 것이 괜찮을 듯합니다. 최후의 일은 지극히 놀랍습니다. 다만 이미 향도장으로 차출하여 보냈으니 적처를 만나볼 적에 죽음으로써 한거한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책망할 수 없을 듯합니다. 돌아온 뒤에 적추와 서로 만나본 내용은 그가 벌써 서계하였으니 중령이 최우를 우리나라 사신으로 삼은 것은 신들도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 최우를 잡아다 국문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6건 선조 26년 3월 15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좌이정 윤두수가 의주에서 돌아왔는데 상이 인견하고서 송경락이 어떤 사람인가를 물으니 아뢰기를 그의 형무를 보니 그다지 장대하지는 않으나 다분히 연기는 있었습니다. 하였다. 이어 계사를 써 올리며 아뢰기를 이것이 바로 문답한 말들입니다. 하였다. 그 내용에 신이 10일 아침에 배를 들리어 시랑을 아련하였고 요시에는 중군 왕 승은이 신을 연회에 참석시켰습니다. 11일 이른 아침에는 왕 통판을 만나보았는데 통판이 이제 노야가 비록 좌이정을 만나기는 하였으나 실정을 다 말하지 못했으므로 내가 상세히 분부하겠다 하였습니다. 이는 자문 중에 문자에 온당하지 못한 것이 많은 것을 지적하여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통판이 이른바 군사가 지쳤고 재물이 다 하였다고 하는 것은 삼국에서 너희 나라를 가르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성천자께서 군사를 출동하여 강을 건너보낸 지 겨우 두어 달에 양경을 되찾았는데 어떻게 군사가 지쳤다고 하며 군량은 대복시 마가은까지 징발하여 군량을 조달하고 군기를 수리하여 아직도 남은 비축이 있는데 어떻게 재물이 다 했다고 하겠는가? 또 양초만 허비한다는 말은 더욱 미편하다. 예로부터 어떠한 전쟁이 이처럼 두어 달 만에 빨리 병전된 적이 있었던가? 동으로 정벌 온 장사들이 듣는다면 어찌 미안하지 않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은 그러하다 우리나라의 정세가 절박하고 사직의 존망이 위급하던 즈음이라 깨닫지 못하고 그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봄 가리가 벌써 임박하였으니 남은 민생이 또 이때를 놓친다면 생기를 어떻게 꾸려나가겠는가 하고 또 경락이 벌써 강을 건너 병위가 이제 진작되었으므로 차츰 전진하여 장사들이 명을 받들어 치게 하고 궁핍한 왜구가 패배하여 달아나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신하들과 우리나라 임금과 신하가 밤낮으로 갈망하는 것이다 하고 또 우리나라가 이미 극도로 탕폐되어 평안도 한 도만이 겨우 양초를 갖추고 있으나 핍절되기가 쉽다. 비록 삼국에서 보내온 양초가 있다 하더라도 길이 험준하고 백성이 적어서 제대로 수송하여 구제하지 못할 것이니 지극히 민망하다 하였습니다. 통판이 또 조정에서 지금은 은 5만 양을 징발하였다고 써 보이기에 신이 삼국에서 오는 해운선을 꼭 의주로만 보낼 것이 아니고 평양이나 황해도로 번갈아 부릴 것 같으면 운반에 장애가 없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통판이 경락이 통본 내의 성질을 좌이정에 보이려고 하였는데 그것을 보았는가 하기에 신이 병부의 병마에 관한 것과 호부의 전량에 관한 것은 그리고 파병을 재촉하는 성질은 보여주었는데 이것 말고 다른 성질가 또 있는가 하니 통관이 그렇다고 하며 이어 문자를 시켜 방안에서 통보를 찾아주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요동순모 조요의 제본인데 경락 송은창의 이문과 제도 이 여성의 문보에 의하여 파병을 재촉한 것에 관한 것으로 요동군사 8만을 요예차에 나누어 수비시키고 보면 겨우 2만 8천이 남는데 여러 곳의 예측 못할 사변에 대비시켜야 하기 때문에 형편상 내보낼 수 없으니 성질을 받들어 병부에 알리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병과 급사증 후정패의 제본으로 당부에 의하면 조선국왕의 형 이현이 관백에게 투항하였다고 운운했는데 그 아래의 내용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었어 신이 이를 보고 저도 모르게 모굴이 송연하였습니다.
신이 이어서 이는 우리나라에 없었던 일인데 경락이 믿을까 염려된다 하니 이때 군중의 와전이 이와 같았다. 통판이 곧 붓으로 통보 본문 위에 이 한건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쓰고는 말하기를 경략이 믿을 리가 만무하니 좋아 이 점은 의심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또 기고 장구경에게 이름을 통하고 물러갈 뜻을 알렸더니 기고가 경락이 어제 벌써 좌 이전과 연회하기로 하였으니 사양하여 이곳에서 떠나지 말라 나도 한번 보고자 한다 하고 곧 바로 신에게 들어오라고 하더니 이어서 경락의 진병할 뜻은 벌써 결정된 것이어서 여러 장관의 의논이 있다 하더라도 동료될 리가 만무하다. 게다가 성지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저지할 수 있겠는가 하고 또 들으니 평양의 장관과 데리고 있는 역관까지도 모두 승진시켰다고 하는데 무슨 일로 그러하였는지 모르겠다 하기에 신이 평양을 회복한 뒤에 국왕은 온 나라를 위해 매우 기뻐하여 데리고 있던 사람에게까지 상이 미쳤는데 이것은 곧 지붕 위의 까마귀에게까지 사랑이 미친다는 뜻이다 하니 기고가 평양의 공을 논하자면 경략이 비록 여기에 있었으나 그의 공이 으뜸이다. 모든 상전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니 좌이정은 이 점을 모르고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형은 전에는 아우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또 형이라고 하던가 하니 아래기를 신이 주본을 본 바로는 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외적이 한 말이던가 하니 아래기를 우리 군사로서 들어간 자의 말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처음에는 비록 일거에 평양을 쓰보겠지만 지금은 도사리고사 진병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람의 말에 3번 북칠 때이면 기세가 쇠퇴한다 하였으니 군사가 지쳤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온 백성들이 명령에 불려 다니다 지쳐 있으니 재물이 당진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굳이 쟁변할 것은 없지만 잘못된 말은 아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천신만고하여 청병한 것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인데 이제 강화하려는 의논이 있으니 복수하기는 틀렸구나 하니 두스가 아래기를 여하간 두고 볼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복수를 못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평수길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아래기를 외노들이 아직도 거두어 들어가지 않으니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외노들은 교사가 무궁한데 오래 머물며 돌아가지 않는 것은 반드시 그 뜻이 있다. 분명히 후속 군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리라. 하루아침에 수길이 수만을 거느리고 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또 상이 이르기를 제독이 군사를 쓰는 것을 보고서 이미 그의 사람됨을 알았다. 평양에서 개성으로 들어갈 적에 북쪽 적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후군을 남겨두지 않았으니 어찌 옛사람이 용병하는 도라 하겠는가 하였다. 두수가 아래기라 요동도 경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 때문에 화가 삼국에까지 미쳤으니 나의 죄를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하고 또 상이 이르기를 현소가 아직 용산에 있는데 명장은 그의 머리를 바치라고 성화같이 재촉하니 제독의 행위가 적청과 다르구나 하였다. 이때 명병의 군중에 와언이 일어나기를 평양에서 성을 공격할 적에 현서가 우리 군사에게 사살되었다 하자 제독이 이를 두고 곧바로 우리나라의 자문을 띄우기를 실은 이 여백이 사살한 것인데 조선이 숨겨서 자기네 공으로 삼으려 그 쑥을 감추어 두었다고 하며 계속하여 보내라고 재촉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여러 차례 회자를 보내어 그렇지 않다고 해명하였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5일 경우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채찰사 유성룡의 장계를 보니 울량사 권징이 동궁께서 보낸 은과 명주 약간을 가지고 왕자를 구출하는 자금으로 쓰려고 하나 만일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행여 다른 적에게 누설된다면 도리어 화를 부를 염려가 없지 않다고 하였다 합니다. 그의 생각은 과연 합당합니다. 이 일을 경솔히 하여서는 안 되지만 또한 잠시라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성룡, 김명원, 권증이 함께 10분 상의하여 그 틈을 탈 만한 기회를 잘 살펴보아 온갖 방법으로 구출하도록 하소서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5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라. 백관의 지응을 본 고을의 힘만으로는 판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인걸 고을에 함께 배정하였으나 사실은 부득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증산, 함종 두 고을 수령이 그늘인 아전이 자그만치 350명에 이르는데 이들은 달포가 넘도록 머물러 기다리기도 하고 춘경 때에도 본음을 버리고 양식을 싸들고 다니느라 그 원망이 쌓이게 되어 심지어 기관 1인이 매를 맞고 죽기까지 하였다 합니다. 이처럼 어수선한 때 묻관원의 사나운 종이 외람되게 폐단을 끼치는 것이 이 지경까지 되었으니 이러한 착패를 그대로 두고 개혁하지 않는다면 수령에게는 벼슬자리로 돌아와 일에 임할 시기가 없을 것이고 이민들에게는 침탈을 견뎌내기 어려운 폐단이 있을 것이니 참으로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만약 호주가 지형의 물자를 마련하되 함께 배정받은 고울들로 하여금 봉고를 바치게 하고 급료의 예의에 따라 별도로 관원을 차정하여 수에 따라 나누어주게 한다면 수령과 이민이 직위를 비우거나 머물러 기다리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5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도 제찰사 유성룡이 치게 하였다. 임해군의 종 장세, 순하군의 종 원남 등이 적의 20명을 거느리고 서울에서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편지를 가져다 보니 과연 두 왕자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말미의 생사가 안매하다는 등의 말로 적에게 핍박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시에 사 총병이 보낸 김지귀 및 외통사 김성경 등이 용산에서 또 돌아왔다고 하기에 신이 선경을 불러 물어보니 외승 현소가 세준과 함께 강가에 나가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명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총병에게 붙였다고 하므로 신이 곧바로 총병에게 나가서 그 말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물었더니 등사한 편지 한 통을 내보이는데 바로 행장의 편지였습니다. 신이 또 제독의 의사가 어떠한가를 물으니 사 장군은 제독에게 받은 편지를 내보이는데 내용은 교사스러운 외노의 말을 다 믿을 수 없으니 모름지기 심유격이 차출하여 보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물으니 사 장군이 심유격에 사람을 보내어 벌써 성 안에 들어갔다 하였습니다. 신이 하도 괴이적어서 어느 길로 갔는가 하고 물으니 답하기를 벽제로부터 갔을 것이다 하고는 사 장군이 왕자의 편지를 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탄식하기를 이는 구제하지 않을 수 없다 하기에 신이 노예하는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하려 하는가 하고 물으니 사 장군이 우선 내가 처리하는 것을 보고 있으라 하고 이어 또 이 편지를 등사하여 제독에게 보내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대저 명장이 하는 말은 모두 자세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명나라 사람으로 파주를 오가는 자가 온종일 끊이지 않고 모두 정탐하러 간다고 하니 16역의 사람도 반드시 여기에 끼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비록 이곳에 있었지만 미처 알지 못하다가 이제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가 왜인가 문답한 말을 참석하여 들은 사람이 없는 것은 꼭 평양에서 16역에 왕래할 때와 같았습니다. 신의 소견으로는 대군이 돌아올 시기는 정확하지 않을 듯하고 적의 꾀는 헤아리기가 어려우므로 이로 인해 멈칫거리다가는 모두 함몰당할 것입니다. 어제 따로 정문을 갖춰 속히 진병하라는 뜻을 제독에게 보냈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의논이 이미 확정되었다며 구구한 말로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자의 편지는 수사를 시켜 답장을 하게 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두 번의 편지가 적추의 심한 협박에서 나왔을 터이니 끝내 가부간에 답이 없다면 핍박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6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세종대왕의 영정을 강화에 모셔다 묘사한 것에 봉하나있는데 상이 왕세자 및 무신하를 거느리고 나가 지영하고 사배례를 행하였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6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언문 편지 한 통을 대신에게 보이며 이르기를 이것이 나로서는 참아보지 못하겠다. 이자의 죄는 이 덕견 한 극함보다도 심하다. 지금 도원수의 진영에 있다니 선정관을 보내어 군율에 의가에 처단케 하고 이 편지는 본 뒤에 대간에게 보내어 그들이 보도록 하라 하였다. 이 영이 적중해서 윤 백인에게 보낸 편지이다. 대신이 아뢰기를 한 극함은 한의 주장으로서 싸움에 패하고 함무를 당하여 왕자가 사로잡혔다는데도 먼저 탈출하여 왔으니 그의 정상이 불측합니다. 평상시에는 없는 편지를 가지고 주의를 전하는 것은 온편치 못한 것이지만 이것은 현범의 유를 범한 것이므로 대륙을 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상의 분부대로 율에 의해 처단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하라. 들으니 한 극함은 고 언백의 군중에 있다고 한다. 선정관 이 충기를 보내어 곧바로 군중에서 참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6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양사가 아뢰기를 신들은 봉하여 내리신 편지를 보고 통분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제 목숨 살릴 줄만 알고 임금과 국가는 아랑곳하지 않아 입에 차마 담지 못할 말로 적과 서로 약속을 하고 몸을 빼내어 왔으니 그의 죄는 극함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김기영, 김천 및 한극함의 아들 격 등을 함께 잡아다 군문하여 주의를 정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6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각고을에 일이 많아서 사람이 모자람을 늘 걱정하고 있으므로 수행하는 사령들을 데리고 가지 말도록 할 것을 여러 차례 논계하였으나 지금 본관 아문에서 정하여 보낸 공문을 보면 많은 자는 무려 10여인이고 적은 자도 5, 6인에 밑돌지 않습니다. 농무가 한창 급한 시기에 시골 농민을 충원하기까지 해 농사를 해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니 아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욱 심한 병조, 호조 및 정원의 낭청을 함께 추구할 것을 명하여 그 나머지를 경계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6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상이 두 제찰사 유성룡에게 하유하였다. 내가 평소에 큰 기대를 건 사람이 경이다. 일찍이 외노의 염려스러운 낌새와 대비할 계책을 가지고 여러 차례 경에게 유지를 내렸었는데도 경은 걱정하지 않고 도리어 오활하다고 하여 나라의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이 또한 하늘의 운수 때문이니라. 경은 이제 고뇌의 무거운 임무를 맡은 만큼 적을 토벌하여 원수를 갚는 일은 바로 경의 책임이자 내가 밤낮으로 일을 가는 일이다. 그런데 묘사의 강화의 말이 나돌고 있다니 이 무슨 이치인가? 어찌 차마 입으로 뱉고 귀로 들을 말인가? 경이 만약 이 말에 현혹된다면 이미 앞서 그르치고 난 뒤에 또 그르치는 것이니 무슨 면목으로 세상에 서 있겠는가? 무릇 강화를 말하는 자는 바로 간인의 행위이니 반드시 먼저 배워 교수하고 나서 계문하라.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6일 신미 여섯 번째 기사 중국의 이과급사 양정란이 상수하여 이 제독이 평양의 싸움에서 조선 사람을 잡아다 베어 수급을 바친 일을 논하자 이 제독이 글을 올려 스스로 해명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이 조선에 주둔하여 군사와 말을 휴양하며 기회를 보아 진격하여 왕경을 수복하려고 하는데 문득 저보를 보니 이과급사 양정란의 주본에 평양의 성첩에서 외노가 우리에게 유인되어 목을 벤 것이 1천여 명이었는데 반은 조선 사람이고 불에 타고 물에 빠진 자가 1만여 명이었는데 모두 조선 사람이었다 하고 또
벽제의 싸움에서 군사 말이 과반이나 죽었는데 겨우 10분의 1로 보고하였으니 이는 다 경락과 서로 공모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은 다 읽기도 전에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았으며 장사들도 몰래 엿듣고 사기를 잃은 사람이 잃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저 상벌은 조정에 있고 이목은 조선에 있으며 공로는 천하 후세에 있습니다. 신으로서는 오직 석고 대주의 할 뿐 어찌 감히 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기망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이므로 입 다물고 묵묵히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이 지난해에 명을 받들고 서쪽으로 영하를 정벌하러 갔을 적에 더위와 습기가 번갈아 침노하여 일이 이루어진 뒤에 차츰 병이 생김으로 서쪽을 평정하고 개선하며 문을 닫고 사람을 사절하여 입에 군사의 말을 담지 않고 오직 태평성대의 일개 산신이 되면 족하겠다고 생각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외부가 급히 닥쳐 도문에 들어오기도 전에 갑자기 동쪽을 정벌하는 명이 내렸으므로 3번이나 간곡히 사양하여도 윤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본 병부 석상서가 여러 차례 대이로서 신을 책망하고 신의 아비 또한 여러 차례 나라에 보답하라고 신을 북돋았습니다. 신이 이 때문에 병을 무릅쓰고 명을 받들며 스스로 판단하기를 적이 평정되며 황제를 배울 기약이 있고 적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조정으로 돌아갈 날을 기약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요양에 이르자 외부는 더욱 격렬하고 인심은 더욱더 숭숭하여 싸움을 말하는 자도 있고 강화를 말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오직 경락만은 외노가 침남하게 천정이라는 연호를 쓰고 조선을 함몰하여 중국을 엿보고 있으니 큰 돼지나 뱀 같은 자들이어서 만약 싸우지 않고 강한다면 끝내 그들의 마음을 복종시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그 굳센 의논이 바로 신의 의견과 합치되었습니다. 길을 떠날 적에 신 등에게 당부하기를 예전에 조빈이 강남을 항복받을 때 한 사람도 함부로 죽이지 않았어 만고에 일컬어졌다 하고 다시 고시문 수백 장을 발부하였는데 그 가운데 많은 내용이 있었으니 오직 조선의 인면을 죽이거나 조선의 부녀자를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용서 없이 목을 베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은 여러 장소를 거느리고 피를 마셔 군사들에게 맹세하고서 오직 명을 받들게 건실하자 조선의 국왕은 향을 피워 하늘에 빌고 나서 자문을 띄워 신에게 살이하고 조선의 시민들은 모두 길에서 나와 향을 피워 하늘에 빌고 나서 조아리며 살이하였습니다. 가령 신이 그들의 자제를 죽이고 그들의 부영을 죽였다면 그들은 관백과 똑같은 원수로 볼 것인데 선뜻 신에게 감사하려 하였겠습니까? 예전에 악양이 중선을 칠 적에 비방의 글이 상자에 가득하였고 마원이 교지를 평정할 적에는 참수하는 자가 발길을 이었었습니다. 예전에 명장도 그러했으니 어찌 유독 미련하고 어리석은 신만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말이 이르고 보니 이것이 어찌 하늘이 중국을 안정시키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몰래 외노를 돕고 조선을 부흥시키지 않으려는 것인가 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가슴을 치고 통탄하며 군부의 앞에서 자세히 밝히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 신은 화독을 입어 화끈거리는 데다가 지난날의 병이 악화되어 의원이 치료를 하지 못하며 수염과 머리는 온통 세웠는데 이에 또 이러한 진퇴유곡의 때를 만났으니 밤낮으로 마음이 두근거려 참으로 끝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강적이 앞에 있고 대병이 밖에 있어 병든 지나가 지탱하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셔 별도로 훌륭한 장수를 가려 대체시키소서. 그리하여 신이 쟁기를 잡고 밭을 갈며 태평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신다면 뒷날의 여생은 황상께서 재생시켜 주신 언덕이겠습니다. 신은 간절하고 엄숙하게 명을 기다릴 뿐입니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6일 신미 7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제독이 천만 부당한 지탄을 받았으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본을 갖추어 변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승문원으로 하여금 속히 주본을 보완하여 홍인상의 편에 묻히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제독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실석을 무릅쓰고 심력을 다하여 머리가 세기까지 하였는데도 끝내 조정의 비방을 받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도리로는 중신을 보냄이 마땅할 듯하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6일 신미 8번째 기사 지비 황응량과 지비 유준언이 객관에 도착하였는데 상이 나와 다례로 대접하고 파하였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6일 신리 9번째 기사 황응량이 정주에서 타던 말을 잃어서 비변사가 관말을 주자고 정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6일 신리 10번째 기사 광릉 참봉 이첨이 광묘의 영정을 모셔왔는데 상이 백간을 거느리고 우리쯤 나와서 지영하였다. 변란이 나던 처음에 봉선사의 중 3행이 영정을 봉선 전에 묻어 두었었는데 뒤에 적에게 발굴되어 찢어 버리려고 하는 것을 3행이 애걸하여 보존하여 본사 은밀한 곳에 봉안하였다. 그 뒤 서울의 적이 더욱 독을 부려 날마다 광릉 근처에 불을 지르므로 이첨이 일이 다급함을 듣고 송경에서 곧장 정로를 범하여 가며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걸었어 광릉에 이르렀는데 이날 서울의 적 7진이 7진이 또 나와서 하염이 하늘을 찌르고 적세가 점점 긴박하여 절의 중들이 다 흩어졌다. 날이 어두워져서야 이첨이 삼행을 보고 영정이 있는 곳을 물어 창왕 중에 받들고 나왔는데 이때 적의 불길을 벌써 불길이 적의 절 앞 골목 어디까지 번졌다. 숲속을 헤치고 하룻밤에 90여리를 걸어봤으며 적의 진영을 2번 만났으나 간신히 빠져나와 곧바로 행제소로 나아갔다. 이때 조룡사 원천군이 치게 하여 이첨이 나라를 위하여 몸을 잊은 의리를 극구말하였고 경기 방어사가 그날 밤에 그 절의 본전과 광릉의 제실 200간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행조에 지문하였으므로 여러 신하들이 모두 이첨이 영정을 받들고 온 것을 다행하게 여겼다. 이때 역대 왕의 영정이 다 적의 화를 면치 못하였는데 유독 집경전 참봉 홍여울이 태조의 영정을 받들었고 광릉 참봉 이첨이 세조의 영정을 받들어 끝까지 보존해내었다. 그러나 여유를 집경정 참봉으로서 본전의 영정을 받던 것이고 또 열읍이 호송해주는 도움을 받았지만 이첨은 광릉 참봉으로서 봉성전의 영정을 받던 것으로 조정의 명령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이첨이 별난 처음부터 비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의병을 모아 늘 군막에 있었고 또 이번에 적의 불길 속에서 영정을 받들어 내왔으므로 사람들이 다 의롭게 여겼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7일 MC는 첫 번째 기사 상이 일렀다. 동궁이 하루에 2번씩이나 와서 문안하는데 거리가 멀 뿐 아니라 항문 닦을 여가도 없을 터이니 아침이나 저녁에 하루에 한 번 문안하거나 혹은 하루 건너서 문안하게 하라.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7일 MC는 두 번째 기사 봉서를 정원에 내리며 이르렀다. 이 봉서는 이 영의 가서인 듯한데 왕자의 편지가 동본되어 있기 때문에 봉부동이라 내리니 그의 가족들에게 수급해 주도록 하라.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7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산부가 아뢰기를 한 극함은 비록 업문 편지의 일이 아니라 해도 그의 정상은 참으로 불측스러워 잠시도 용서해 주어서는 안 될 듯하니 즉시 자명에 처하여 여론을 시원스럽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반드시 끝까지 캐음으로써 흉패한 꾀가 드러나게 한 뒤에 전형을 분명히 보이는 것이 왕법에 합당한 것인데 단지 사사로운 편지만으로 서두르 큰죄를 정하는 것은 이의 형편에 미안한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패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단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 드리고 잡아다 국문화의 주의를 정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7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저의 형세가 지금까지 치열하여 회복할 기약이 없습니다. 대응할 모든 계획은 오로지 비변사에 있는데 평양에서 한번 격퇴한 뒤로 게으른 버릇이 전에 비하여 더욱 심하며 대신은 일찍 출사하여 늦게 퇴사하는데도 다른 당상은 까닭 없이 출사하지 않거나 느지막하게 출사하거나 합니다. 추미래의 하는 짓이 이와 같으면 그 나머지 성실하지 않은 소소한 관원이야 무엇을 책망할 것이 있겠습니까? 비변사 당상을 추구하여 주의를 다스리게 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7일 MCN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었다. 예조판서 윤근수의 서계의 장기고가 물은 평양부의 사람은 반드시 그 수가 있을 것이니 부디 속히 조사에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제독이 우리나라 사람을 죽여서 자기의 공으로 삼았다는 말이 중국 조정에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듯 하였습니다. 평양의 인민은 지극히 적지만 원적이 몇 명, 피살된 사람이 몇 명, 도망친 사람이 몇 명, 현존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의 여부는 비록 감사에게 묻는다 하더라도 지극히 이거 할 데가 없을 것이며 가령 일일이 점고하여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것으로 보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선 이 뜻을 이 원익에게 물어 그가 주선하여 윤건수에게 전송하게 하소서. 풍상공과 김상공 등이 생포한 적외 및 죽인 적외의 수급은 전번에 중국 장수의 물음에도 이렇게 답하였는데 지금 근수 등이 답한 것을 보건대 서로 들어맞습니다. 그러니 다만 풍상공이 앞장서서 적중에 들어갈 때 우리나라 군사가 따라간 적이 없기 때문에 수급을 얻고 적외를 생포했다는 말만 들었을 뿐 쫓아가서 잡은 곡절에 대해서는 아예 듣지 못했다고 해야 합니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8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이괴걸 홍문관 부제학으로 박응복을 사관원 대사관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8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상이 대신에게 묻기를 이제 한 응인의 서장을 보건대 이 제독이 3, 4일 안으로 진병한다고 하니 지극히 기쁘다. 우리나라의 군사들도 함께 중국의 옷을 입히라고 하는데 의복을 어떻게 마련하겠는가? 제독이 우리나라 군사가 많을수록 좋다고 하니 각처의 관병과 의병을 중국군에 연합시킬 것으로 도원수에게 선정관을 보내어 일제히 소집하게 하라 하니 영의정 최흥원과 좌의정 윤두수가 아뢰기를 제독의 진병이 수일 안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군사를 써는 방도에서 정예군으로 진격하고 많은 약병으로 성세를 부추긴다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서울 일원의 관군과 의병을 남김없이 발진하여 진영을 이어서 합세하여 나아가 일거에 섬멸하여 외적들로 하여금 한 명의 갑병도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라고 급히 선정관을 보내어 도지찰사 유성룡, 도원수 김명훈에게 치유하소서. 그리고 명병의 군복은 위엄을 보이고 용명을 떨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의주에 있을 때 지은 중국의 옷 300여 벌은 그 수가 많지 않고 또 제독의 명령도 있었으니 더 지어 보낼 수 없을 수도 없는데 옷감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내린 삼승포가 남아있는 것이 아직 많으니 이것을 가지고 군복 4,500벌을 짓고 그 값은 그 고을 창고의 곡식으로 충급하게 하소서 하였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상이 정교하였다. 세자가 와서 아뢰기를 오늘 문안을 올 적에 정주 백성 50 내지 60여인이 호소하기를 목사 허혼이 지난 해에 그곳에서 생산되는 것도 아닌 청밀 등의 물건을 직납하자 백성들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도망을 가려하다가 군상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감히 못하였는데 이제는 도망을 가려고 감히 그 연유를 여쭌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그 말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리 매우 놀랍다. 그러나 백성의 말만으로는 시행할 수 없으니 헌부로 하여금 살펴 아뢰게 하라. 대저 판관을 최덕중 같은 자로 의차하고 또 흐흔 같은 자를 목사로 차임한 이와 같은 일을 일으켰으니 모든 국사의 시편 다 전조가 사정을 따르느라 수령을 가리지 않은 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9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정주 목사 허허는 이와 같은 어지러운 때에 자목의 관원이 되었으며 백성 보기를 아픈 사람처럼 보아서 어루만지고 따뜻이 해주기에 겨를이 없어야 하는데 징념이 한이 없어 심지어는 생산도 되지 않은 물건을 독촉하면서 지난 해의 끝까지 속옷시키니 원망이 길에 넘치는데도 호소할 것이 없으므로 대궐 앞에서 울부짖게 된 것입니다. 애처로운 이 국민들이 고소하는 것이 죄가 되는 줄을 알면서도 그 죄됨을 무릅쓰고 이처럼 와서 호소하는 것이 어찌 다만 청밀 한 가지 때문이겠습니까? 쌀, 장 등의 물건에 이르기까지 민호의 대중소에 따라 차 등을 도 거두어들이므로 백성이 살아날 수가 없어 모두 도망가려는 것이니 보고 듣는 사람들이 지극히 통분해합니다. 파출시키소서. 개천군수 김암은 일찍이 양건군수가 되어 적변이 처음 일어났을 때 손만 듣고 지리에 달아나면서 관청을 다 불사르고 다른 곳으로 도망쳐 바야흐로 죄를 모면할 계획을 도모하였으므로 그 사람들이 모두 통분해하고 있는 즈음에 도리어 본직을 제수하였으니 형벌과 상이 전도되기가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장사들을 권리하고 징계하겠습니까? 파직하고 개차시키소서. 적이 물러나지를 않고 일로의 진을 연이어 치고 있으니 한쪽에서는 멋대로 충돌을 일으켜 염려가 반드시 없으리라고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경회는 의병장으로서 정예번능을 이끌고 지뢰, 거창 두 지역 사이의 요충지대를 차단하였으니 호남 한도와 영남 우도가 여태 보존된 것은 모두 그의 힘입니다. 이제 남은 부사를 제수하여 그로 하여금 군사를 철수하고 먼 곳으로 부임하게 한다면 보장이 거치게 되어 방어가 염려스럽습니다. 피차 가고 머무는 것이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으니 최경희를 남은 부사에 채직하여 일이 안정될 때까지 그대로 의병을 거느리고 유방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9일 갑술 세 번째 기사 병부의 제본으로 인하여 성지를 받들었는데 다음과 같다. 지금 외적의 많은 무리가 조선을 점거하여 요동 땅과 접하게 되었으니 내가 저기 문정까지 다가온 걱정 때문에 부득이 장수를 명하여 군사를 내어 보낸 것이다. 지금 마침 경락 송응창의 주본을 보니 병력이 빈약하고 양초가 넉넉하지 못하여 행여 소홀하여져서 적의 공격마저 버리게 될까 염려된다고 하였다. 너희는 직책이 병사와 식량을 담당하는 것이니 또한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다 같이 나란 일을 도와야 할 것이다. 소용되는 양초는 호부가 알면 은을 풀어 산동 해도에서 장사꾼을 불러 높은 값으로 곡식을 사들인 다음 가까운 길로 운반하여 동쪽으로 정벌간 군사 4-5만 인의 반년 먹을 용도를 마련할 것이며 병부는 일면 새로 조련한 정예병을 도촉하여 앞서 보내서 정벌하는 것을 돕게 하되 현재 싸움때에서 오래 머물러 있어 다치거나 병든 군사 및 지리에 익숙지 않은 마병을 참작하여 돌려 보내도록 할 것이다. 군사에게 굴, 양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병사가 굶주리지 않도록 하고 속히 외구를 평정하여 내가 동쪽을 돌아보는 근심을 펴도록 하라. 그 사이 피차 서로 미루다가
이를 그르치게 된다면 책임이 돌아갈 것이다. 이 때문에 하유한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0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아천군 이증이 평양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신이 가지고 간 계첩을 역관 한윤보를 시켜 올리면서 국왕께서 뜻밖의 노야가 사실이 아닌 지탄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견디지 못하여 위문에 바쁜 나머지 먼저 계첩을 보내주셨다. 주보는 초고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미처 갖고 오지 못하였으나 곧 뒤따라 보낼 것이다 하니 제독이 답하기를 주본을 받아보고 회부하겠다 하였으며 선정관 주인이 가지고 온 주본이 도착하자 제독이 다 보고 나서 매우 좋다 하고 곧바로 종제 이여우를 시켜 정동지와 조지현에게 가져다 보였는데 그 두 사람도 가작이라고 하였습니다. 제독이 이번에 이 주본은 조정에 올리겠다고 하고 나서 정, 조 두 사람 및 아우 여매와 함께 앉아서 역관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 국왕이 나를 이렇게 공경하니 비록 시랑의 명문이 없다 하더라도 모레에는 마땅히 진병할 것이다. 이 뜻을 한 배신에게 말하여 국왕에게 알리라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외적을 돌려보내고 영파의 옛길을 경유하여 진공하기를 청한다면 너희 나라는 몇 년은 무사함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니 그 사이에 갑병을 수련시켜 방어에 대비한다면 어찌 좋은 계책이 아니겠는가. 만약 왕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행여 이 길을 경유하여 진공하려 한다면 나는 반드시 청정을 죽이고야 말 것이다. 하므로 신이 홍성민, 한응인과 함께 앞으로 진병의 일을 속히 결정하라고 제독에게 청문하였습니다 하였다. 익성군 홍성민이 평양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제독 및 두 총병에게 자문을 올렸더니 제독이 회자를 보내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조금 있다 송시랑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바로 제독이 탄핵을 받은 내용이었습니다. 제독이 방 안에서 친하고 믿어온 장수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대문을 꺼내 보이면서 내일 의주로 돌아가겠다고 하므로 신과 한응인, 이원익 등이 하도 놀랍고 두려워 민망하고 절박한 심정을 간곡히 진달하였더니 제독이 폐문을 도로 거두고 떠날 것을 곧 정지하였습니다. 이어서 신들은 나루 위에 오르게 하고서 탄핵받게 된 사유를 피력했는데 개탄하는 뜻이 언사와 안색에 드러났었습니다. 신이 특히 진병을 청하자 답하기를 내가 계속 군사를 내어 동쪽으로 갈 것이다. 내 아우 여백은 당장 내일 떠날 것이고 나는 유정의 군병이 강을 건너기를 기다려 곧 가서 외적을 소탕하고 조선을 회복시킨 뒤에 바야흐로 돌아갈 것이다 하였으며 자문을 올리던 날에는 제독이 미소를 지으며 실랑이 오지 않았는데도 당신의 국왕이 나를 공경하고자 하든가 하였는데 이 말이 비록 농담이기는 하나 그 말뜻을 살펴보면 자신에게 경의를 다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주 제신을 보내어 자문을 올려서 정하소서 하였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0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를 국가의 일이 많아 중요한 일들이 많지만 호조가 맡은 일은 더욱 번거롭고 바쁩니다. 무릇 개하된 모든 일을 마땅히 즉시 거행하여야 하는데도 두어 달씩 덮어두고 있으므로 외방 사람들이 오래 머물러 행글할 뿐 아니라 간특한 관리가 그러한 것을 이용하여 조종합니다. 또 전국의 문서와 중국에서 오는 군량의 운반에까지 주고받은 양의 많고 적음을 상고할 길이 없으니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이 너무 심합니다. 당상과 생낭청을 함께 추구하도록 명하소서. 동복 경감 기효증은 비록 의병이라고 일컬어지만 적을 토벌한 공은 전혀 없고 지나가는 각 고을에서 횡포만 부리는데 음식과 영성함에 있어 약간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형신이 뒤따릅니다. 심지어는 관고까지도 임의로 여닫아 군기와 군량을 자기 것처럼 가져가는데도 수령이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이민들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소문을 듣기만 하면 모두 도피합니다. 그의 그리낌 없는 방자한 형상이 사람이 이목에 전파되어 놀라고 통분해하지 않는 이가 없는데도 견책하지 않고 도리어 사품의 관직에 승사하였으니 파직하고 개차시키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0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상이 전교하기를 김명훈은 매우 경솔하고 말도 우스꽝스러운 것이 많으므로 원수에 합당하지 않아 명을 받은 일에 공을 잃은 것이 전혀 없다. 이비는 흉악하고 추잡하고 게으르기 비할 데 없으니 장수에는 합당하지 않다. 권율로 도 원수를 삼고 조호익으로 순찰사를 삼고자 하니 함께 의논하여 아래라. 김명은 원수의 중임을 띠고 처음 한강을 지키다가 저기 미쳐 건너기도 전에 손 만들고 지일에 도망쳐 물러나 임진에 가 있다가 끝내 패적하였는데도 형벌을 받지 않고 여전히 병권을 잡았으며 1년 동안 군사에 임하면서도 적진은 한 번도 엿보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를 문무의 재간이 있다고 일컬었으니 그것 또한 이상하다 하자 비변사가 아뢰기를 김명훈은 오랫동안 정토를 전제하면서 이를 이완시킨 것이 많았고 이비는 1년 동안 군사에 임하여 별달리 드러난 공이 없었으니 비록 주의를 범한 것은 없다 하더라도 도리상 재직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싸움에 임하여 장수를 바꾸는 일은 예로부터 경계하였던 것입니다. 권율은 혼자서 먼 지방의 군대를 이끌고 옆진에 의탁하여 있으므로 경기 및 본도의 군사 정세에 있어서는 모두 익히 알지 못하는데 하루아침에 바꿨다가 행여 전보다 낫지 못하면 군정의 동요만 더 심해질 것이고 이끌고 있는 남쪽 군병도 분산될 것이니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습니다. 호익은 진심으로 용감하게 나선 것은 가상하나 군사의 일에는 반드시 생소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등용하여 군사를 거느리게 한다면 군정의 거치와 진중의 계획이 규혁에 있어 앞사람보다 반드시 낫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적과 더불어 강을 사이에 두고 아침 저녁으로 싸움을 대기하고 있는데 교체하는 사이에 혼란을 일으킨다면 후회하여도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의들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다음에 공을 세우도록 독책하는 것이 무방할 듯하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다음에 공을 세운다면 어찌 좋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 일은 일개 무구이다. 그에게 높은 관직과 남다른 은총을 내린 것은 다만 오늘날에 쓰자는 것이었는데 창과 방패를 잡은 지 1년인데도 공을 세운 것이 전혀 없으니 그가 앞으로 어떻게 나라에 보답하겠는가. 그러나 시종 나라를 위하는 그의 성의는 이빈 등의 여러 장수들이 미칠 바가 아니다. 이 일이라는 내용은 아무래도 김명훈을 말하는 것 같다. 잘못 적은 듯하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0일 을해 네 번째 기사 민준을 대사관으로 삼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0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전날 말한 수급을 비변사가 취품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내주어 이처럼 소란을 일으켰으며 심지어는 중국 조정을 기만하였다는 등의 말이 있기까지 하였으니 이 말은 작은 일이 아니다. 사실대로 하도록 하라. 유종백은 근부에서 물을 만한 일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 차비 통사를 다른 사람으로 개정하고 속히 잡아오게 하라.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0일 을해 여섯 번째 기사 전 현능을 정주 목사로 최침을 개천 군수로 이덕홍을 영천 현감으로 성덕윤을 양근 군사로 유운룡을 풍기 군수로 박응복을 공조 참판으로 이노를 동지 의금 부사로 이해수를 호조 참의로 조이를 남원 부사로 삼았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0일 을해 일곱 번째 기사 경락 찬획 계유 보첨 산동 등처 방해 의회 사무에 흠차된 사품관 병부 무고 청리사 원외랑 유황상과 직방 청리사 주사 원황이 이자하였다.
대개 급히 진병하여 외적을 섬멸하고 곧바로 왕경을 수복하여 영원히 안정할 계획을 세우는 것은 누군들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오래 머무른 것이 어찌 나의 좋은 밭을 버려두고 남의 메마른 땅을 가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병화가 천리를 적지로 만들고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데 집을 멀리 떠나 수레 밑에서 지내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대저 천병이 동쪽으로 나온 것은 황제의 인자함에 쓰이고 그대 나라의 외적 침략을 가련히 여긴 것은 곧 성심의 남다른 은혜에 쓰이므로 군사에 나아감을 누가 감히 청하며 군사에 물러남을 누가 감히 만류하겠습니까? 경락과 병부가 명을 받들어 황제의 성덕을 선양하고 황제의 위엄을 포장할 뿐 시기를 살피고 형세를 헤아리는 것은 숨겨야 하는 기밀인데 누가 감히 엿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평양을 이기고 황주를 되찾고 개성을 무찌르고 벽제에서 싸우고 황해도에서 몰아내기를 마치 바람이 옅은 안개를 쫓고 불이 마른 풀을 태우듯이 하여 삼한 벽제가 이미 태평을 되찾고 창도 황성이 옛날을 회복하였으며 앞뒤로 벤 외적의 머리가 2천여 급이고 말과 병기, 갑옷과 안장 따위의 노획물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듯 두 달이 채 못되어 큰 승리를 거둔 것이 4번입니다. 사람이 숨을 돌리지 못하고 말이 쉬지 못한 지 얼음과 눈에 시달려 손가락이 얼어 빠졌으니 또한 괴롭지 않겠습니까? 손님에게 술을 권할 때에도 쉬어가며 마시게 하는 것은 급히 마시다가 토할까 염려했으인데 이제 남을 위하여 적을 죽이며 수천 리를 쌓아나갔는데도 한 사람을 숨도 돌리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어찌 인정이라 하겠습니까? 지금 장사가 힘껏 싸워 공이 높은데도 공경으로서 위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군졸이 상처를 싸매고 병을 앓는데도 안타까워하며 감싸주려 하지 않으며 말이 병들어 죽은 것이 반인데도 먹이고 치료할 생각을 하지 않은 채 마음 편하게 높이 누워서 마치 사람을 사서 싸움을 시켜놓고 이긴 자의 주먹이 더 빠르지 않은 것을 꾀이저가 하듯이 경솔히 자문을 띄워 진격을 재촉하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마음입니까? 그대 나라의 군신은 천시도 보지 못합니까? 2월 비가 그치지 않는 데다가 얼음이 풀리고 눈이 녹아내리므로 수렁의 깊이가 2어자나 되어 말이 100까지 묻힙니다. 아마도 그대 나라의 군병은 잘 싸우지도 못해도 수렁에는 잘 다닐 수 있는 것 같으니 그대들의 말을 앞세워 보십시오. 우리 군사는 곧바로 뒤를 따를 것입니다. 또 왕경은 길이 좁아서 평양과 비교가 되지 않으니 반드시 드나들 산길을 살펴봐 습지를 피하고 마른 땅으로 나아가서 험준한 곳을 빼앗고 평탄한 곳을 점거하여야 됩니다. 어느 곳을 이용해서 매복시키고 어느 곳을 이용해서 기습할 것인가는 또한 지리의 비계인데 어찌 눈을 감고 수렁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선진의 군대 2천이 이미 왔고 섭참군이 훈련시킨 신병 1천과 강상의 비장 진인의 군병 3천과 촉의 효장 유총관의 번병 1만과 계원 2관의 호기 3천이 서로 잇따라 압록강을 건널 것입니다. 그대 나라는 군량이 이미 부족하고 마초도 모자라는데 힘써 넉넉히 준비하여 군사를 올 때를 대비하려 하지는 않고 지레 자문을 보내어 진격을 재촉이나 하니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더구나 평양의 동서의 관이는 지공이 고갈되었다고 짓거리며 돌아서서 쑥덕이고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서쪽에서 오는 장수를 맞아서 황사를 성심으로 접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서쪽에서 온 군병들이 모두 돌아갈 생각을 갖고 있으니 한번 철수하여 강내에서 지킨다면 어찌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이럭저럭 시일을 보내며 게으름을 피우고 지연시켜서 일을 그르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대들은 단지 종이를 자르고 붓을 놀리는 짓만 하여 한갓 창병의 마음만 상하게 하고 있으니 지혜롭지 못함이 너무 심합니다. 지금 임진강에는 천병이 벌써 여러 진영을 세웠고 개성에 머무르는 남쪽 군병이 6천에다 봉산에 매복한 군병이 수천이며 화기와 병기가 숲을 이루었고 전거가 보산에 범처럼 웅크리고 있으며 신포 북악에 우레소리를 갈무리고 있으니
다만 청명한 날씨에 깃발을 날리고 봄바람 따라 북을 울리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대 군신들은 이목을 모아 지리산의 요사스러운 안개가 그치고 한강의 나쁜 기운이 사라진 다음 그대의 왕경에 돌아가 옛 모습 그대로인 것을 보기나 하십시오. 자문의 관백이 군사를 보태어 도루로 해안을 침략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대 나라는 참으로 관백을 범같이 두려워하고 있으나 관백은 발굽 자국에 괜 물속의 미꾸라지일 뿐입니다. 우리 산동 일대의 용맹한 군사 100만과 전함 1,000척이 대기한 지 오래이며 계모에 구름처럼 둔치고 오골에 별처럼 포진하였는데 장수들의 기이한 옷차림과 금빛 투구가 창해에 환히 빛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절간과 민중의 군병이 섬나이와 유구의 군병을 이끌고 바로 그들의 소굴을 무찌를 것입니다. 장차 전쟁에 시달린 강에 돛을 달고 적도들의 굴혈인 섬에 깃발을 꽂아 곧바로 관백을 효수하여 언성에 달 것이며 서외로부터 씨가 끊기게 하여 부산과 대마도에는 오직 바닷물만이 남게 할 것이니 그대 나라에 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대 나라의 충청 전라 두 도가 함락되지 않았고 군병 수많이 강 남쪽에서 큰 소리 치고 있지만 한 번도 강을 건너와 왕경에 이른 적이 없고 한 번도 개성에 와서 천병과 합세한 적이 없었으며 함경도의 북녘은 말갈과 건의가 오랑캐같이 굳세면서 외적이 벌써 고원을 버리고 가는데도 어찌하여 1만의 기병을 거두어 평양에 도착시켜 마산에서 연합전을 펴게 하지 않습니까? 지난날에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와서 거진을 교훈시키면서 300분이라고 하였으니 참으로 가스롭습니다. 이는 자기네 군병을 독촉하여 스스로 방해하지 않고 반드시 천병으로서 자기를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기네의 군병은 꺾일까 염려하여 출전시키지 않고 중국의 군병을 앞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찌 이같이 남에게 바라는 것에는 후하고 자기네가 물러나는 것에는 관대합니까? 천병은 전자의 군병이고 진퇴의 명령은 경락의 권한이며 사기에 따라 발동하는 것이 병가의 기밀인 만큼 병사는 매번 관여할 수 없고 병권을 부여했으면 곁에서 간섭할 수 없는 것이며 사기의 발동은 겉으로는 드러날 수 없는 법입니다. 진격하였으면 짐짓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고 후퇴하였으면 짐짓 진격하는 것처럼 보이며 싸우지 않으려면 싸우는 듯이 보이고 싸우려면 싸우지 않으려는 듯이 보이는 것으로 병법의 운용은 기묘하게 귀신과 같습니다. 경락이 수일 안에 성류를 받들어 신병 10만을 거느리고 도착할 것입니다.